근데 얼굴 왜 이렇게 찐빵이냐? 자, 오늘은 찐빵을 만들어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칼국수나 수제비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이 중력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겨울철에 찐빵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야채 찐빵, 팥, 요즘은 피자 찐빵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희는 찐빵 안에다가 앞다리살을 사용해가지고 제육볶음을 볶아서 같이 넣을 겁니다. 집에서는 저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밀가루 3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3컵에 소금 1티스푼을 먼저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중력분 3컵에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일단 먼저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우유 가득 채워서 종이컵으로 1컵에다가 설탕 1.5큰술, 이스트 1큰술 이렇게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셔서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유가 따뜻하게 데펴졌으면 잘 저어서 이스트가 설탕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좀 발효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밀가루에 소금을 먼저 넣었어요. 근데 이스트를 맨 처음에 우유에다가 섞을 때 소금을 같이 넣게 되면은 이스트의 성분을 소금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발효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따로따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놓고 여기에다 이제 베이킹 파우더 1큰술 이렇게 이스트가 잘 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바로 넣고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실온에 30분 정도 놔두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찐빵을 만들 때는 1차 발효가 필요가 없는데 겨울철에는 집에 보일러를 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따뜻한 온도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30분 정도 놔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발효는 진행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젖은 면보를 덮어두고 사이드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육볶음 양념을 할 건데 앞다리살, 저는 앞다리살 300g, 300g은 반근이에요. 300g에 설탕 2개. 제육볶음을 맛있게 하려면 설탕에다가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해야 돼요. 설탕의 입자가 나트륨의 입자보다 되게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야 소금의 맛이 더 잘 뱄니다. 여기에 간장 2개, 굴소스 하나, 참기름 하나, 다진 마늘이랑 고추장 2개. 그리고 여기에 양파 반 개 썬 것까지. 자, 이제 볶아볼 건데 제육볶음은 먼저 3분의 1컵 정도의 물을 먼저 넣어주시고 거기 위에다가 제육볶음을 놔주면 됩니다. 볶음이라 해가지고 볶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약간 자글자글, 이 상태로 중불로 해서 자글자글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감이 좀 빠지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게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기름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볶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파에 숨도 죽고, 저는 약간 평소에 제육볶음보다 조금 더 졸일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좀 더 꾸덕꾸덕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트레이에다 놔두고 또는 넓은 접시에다 놓고 한 김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제육볶음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자, 군고구마. 지하철이나 뭐 붕어빵이나 호떡 파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요즘 많이 보이는 군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를 껍데기를 까서 저리 고소. 자, 군고구마에 군고구마 하나당 맛소금 한 꼬집. 설탕 원하는 만큼 달면 되죠. 좋아요. 먼저 설탕과 맛소금 들어간 게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으깨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편의점 가면, 마트나 편의점 가면 이렇게 큐브로 파는 크림치즈 있잖아요. 요거를 이 안에 넣을 거예요. 보통 소를 만들 때 군고구마 하나에서 한 3개 내지는 2개 정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크림치즈를 하나를 다 넣고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따가 찐빵 짤 때 제육볶음도 넣고 이 고구마 소도 같이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제육볶음을 식히는 동안, 자, 이렇게 팜덩어리가 된 반죽을 길게 펴주시고 원하는 크기의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대략 6에서 8등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들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덧가루가 많으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둥글리기가 굳이 막 엄청 중요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는 생략하셔도 되고, 얘들을 그냥 일정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실 때 중요한 건 전체를 일정하게 얇게 피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가운데만 살짝 좀 두껍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이 피가 맨 끝은 되게 얇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안에 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감싸지면은 반죽기끼리 뭉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소를, 제육볶음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양만 살짝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기름종이나 유산지에다가 올려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만들어놨던 고구마 속까지 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죽을 젖은 면보나 행주 또는 키친타올로 덮어서 30분 정도 최종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상 겨울철에 실온에서 발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발효 안 하고 그냥 바로 찌셔도 되는데, 밀가루 향이 없이 약간 되게 고소한 찐빵 향을 원하시면 30분 정도 휴지의 개념으로 실온에 숙성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땅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절반 정도 물을 끓여주시고, 찜기에다 쪄줄 겁니다. 쪄줄 건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부풀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간격을 적당히 띄워주셔서 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증기가 올라와서 뚜껑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반죽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젖은 면보나 행주를 쌓은 다음에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불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자, 20분 정도 찐빵을 쪘고 이제 다 익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빨간색 양념이 살짝 밖으로 나오면서 색깔은 완전 하얗진 않고 이렇게 뜨거워. 약간 주황빛이 도는 제육 색깔의 찐빵이 뜨거워요. 완성이 됐습니다.